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3교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추정 중에서 샘플 사이즈가 큰 대표본인 경우와 그 다음에 모집단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에 어떻게 추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번 학기에 다 배우시고 나면 이해하리라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추정이에요. 검정이 더 중요하지, 추정이 더 중요하고 검정이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추정을 잘 배워 놓으시면 검정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일 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일 뿐, 메커니즘이나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확률 분포를 적용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학기 초에 지금 1, 2주차에 계속 반복된 말씀도 드리고 개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좀 쉬운 얘기 천천히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3주차가 정말 중요해요. 공학통계2 교과목의 거의 절반 이상을 1, 2, 3주차에 정해질 수 있다. 1, 2, 3주차만 잘 배우시면 그 이후에 가설 검정, 회귀 분석,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본인 경우와 이제 모집단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경우가 있었죠?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고요. 뮤를 당해 추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스몰 샘플이 왔습니다. 표본. 소표본이 이렇게 왔다. 요때 x바와 s제곱을 쓰고 싶다 이거죠. 자, 이때 말이에요. 우리는 x바 s제곱을 써서 뮤를 추정할 때 뭐 썼어요? t 분포를 써서 추정을 했습니다. 이때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전제 조건. 무엇이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집단의 정규성을 보증할 수가 없을 때도 있겠죠. 네. 지금 이렇게 모집단의 정규분포라면 요 표본 샘플 집단은 무슨 분포를 따라요? T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학통계원에 학습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모집단이 정규분포인지 정규성을 보증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시그마도 모르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샘플 사이즈만 충분히 크면 시그마를 S로 대체해서 T분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리고 자시고 없어요. 스몰 샘플일 땐 얘가 정규 모집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대표본이면 모집단의 분포를 몰라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모르더라도 T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좋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말이에요. X바와 S 쓰는데 T분포, 표준 정규화에서 Z분포입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예. Z분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Z분포를. 사실 Z분포로 근사화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스몰 샘플일 땐 T분포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대표본일 땐 Z분포를 써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대표본 large sample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겠고요. 샘플 사이즈가 30 이상이면 S는 시그마에 근접해서 중심극한 정리가 유지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 유지되면 표준적 분포를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Z분포를 쓰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30보다 크면 클수록 그 좋아지는 정도는 더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겁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임의로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임의로 선정한 고등학생 500명의 수능 성적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501이고요. 이때 표준 편차가 112라고 합니다. 샘플이 500이면
30에 비해 훨씬 크니까 충분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99%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그마는 모른다 하더라도 S 쓸 거예요. 그런데 샘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얘네들 뭘 따른다? 표준 정규분포 따른다. 이렇게 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정규분포로 근사화해서 풀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대신 s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n이 30보다 크니까.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x바는 501이었고요. 그쵸? 자, 요 99% 신뢰 구간이니까 2.575가 z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설명 안 드릴게요. 루트 n, 요거는 표본 크기가 되겠고, s가 112였습니다. 즉, 501 플러스 마이너스 12.9다. 이런 얘기죠. 즉, 수능 평균은 바로 488에서 513.9 사이에 놓여질 거다. 뭘로? 신뢰 수준 99%. 샘플링 했을 때 99%의 가능성으로 이 구간 안에 참값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점 추정값의 표준 오차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추정량을 구한다, 어떤 추정값을 구하면 거기에는 항상 오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추정량을 구했을 때 불편 추정량이라 하더라도, 이건 1주차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불편 추정량이라 하더라도 이 추정량의 좋고 나쁨은 불편 추정이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 그것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편향되지 않아서 우리가 샘플링한 것이 추정량이 모수와 일치한다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매우 분산이 크다면 이번 한 번에 맞을 가능성이 낮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편향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좋고 나쁨은 분산, 퍼져 있는 정도에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산업공학도일 텐데, 산업공학은 특히 무엇과의 싸움이냐?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고요. 그 불확실성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산포 분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분산을 줄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확실성을 낮춰가는 거죠. 자, x바이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 전체 x바에 대한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얘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럼 x바의 분산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실 한계를 본다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표준 오차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 이걸 스탠다드 에러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시그마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요 s가 온다면 t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대표본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쓰겠고, 여기는 s로 쓸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표준 오차까지 설명드렸고요. 예측 구간 그리고 공차 한계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통계 2에서의 범위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통계적 품질 관리의 공차 한계는 학습할 거고요. 예측 구간까지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모평균 차이의 추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요, 모집 단위 한 개인 경우의 구간 추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모집 단위 한 개인 경우에 딱 두 가지 컨셉으로 본 겁니다. 하나는 뮤를 추정하는데 x바와 시그마를 갖고 추정할 때 z분포로 해라. 그렇지 않고 그게 말이 되냐? 뮤를 모르는데 어떻게 시그마를 알겠냐? 우리는 s제곱을 쓰겠다.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갖고 쓴다 하면 t분포를 써라. 네. 그래, t분포를 쓰는 건 항상 좋지만 문제가 모집 단위 정규분포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거를 무시하려면 시그마도 모른다면 어떻게 된다? 샘플 사이즈 크게 해라. 30 이상이면 x바와 s, 즉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쓰더라도, 표본 표준 편차를 쓰더라도 추정할 수 있다. 뮤를. 어떤 경우에 모집 단위 모른더라도.
시그마를 모르더라도 추정할 수 있다. 그때 무슨 분포를 활용한다? Z분포로 근사화해서 풀 수 있다. 그 또한 중심 극한 정리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대표본 경우 설명드리면서 표준 오차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 이후부터는 모집단이 2개인 경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경기대학교 전체 학생의 키였다 또는 뭐 시험 점수였다면 이제는 두 집단 딱 나눌게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시험 점수 차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키 차이, 이렇게 구분을 좀 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모두 모집단이 2개인 경우, 모집단이 2개인 경우인데 그것의 차이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은 모집단의 각각의 뮤1, 뮤2 각각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얼만큼 되겠느냐를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두 모집단을 모두 고려하는데 각각을 구하기보다는 두 모평균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추정하겠다. 이것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9.8 단원에서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계에서는요. 수학 과목도 그렇고 통계 과목도 그렇고 다 비슷합니다. 유사해 보여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어느 것을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모평균 차이 뮤1 마이너스 뮤2의 점 추정량, 이건 뭐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통계량은 x1바 마이너스 x2 바예요. 통계량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거 확률 변수입니다. 추정량이라고 쓰겠다. 그렇게 쓰셔도 돼요. 통계량, 추정량 모두 같은 의미를 쓸 수 있겠고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정 값은 계산한 x1바 x2바, 이건 뭐예요? 통계량이 아니라 통계값, 하나의 수치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x1바 x2바의 차이, x1바 마이너스 x2바는 근사적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각 다음과 같이 따르는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건 쉬워요. 우리가 뮤 x1바 x2바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자, 요거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우셨죠? 그죠? 아마 공학통계 1에서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x1바의 기대값이 뮤1으로 오고 이게 뮤2로 오겠죠. 왜? 표본 평균은 불편 추정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즉 x1바 마이너스 x2바의 기대값 평균은 뮤1 마이너스 뮤2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시그마 x1바 마이너스 x2바라고 할게요.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만약 x1과 x2가 코베리언스가 없다면 각각이 독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겁니다. 그쵸? 그럼 요것에 대한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1 제곱. 요 남학생의 시험 점수를 하고 요 여학생의 시험 점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아, 미안합니다. 분산. 따라서 이것의 표준 편차는 요 루트만 씌워주면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요 분릿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 변수 통계량에서 그것의 기대값 빼는 거잖아요. 그 기대값 얼마라고 했습니까? 뮤1 마이너스 뮤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빼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 고 x1 마이너스 요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지 않습니까? 그쵸? 요 확률 변수 통계량의 표준 편차니까 그 표준 편차가 요거잖아요. 요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죠. 예. 요거 대입해주고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요걸 대체시켜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추정한다면 이제 이게 새로운 확률 변수 Z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간 마이너스 Z2분의 알파와 Z2분의 알파 사이일 신뢰 수준은 1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간 안에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루트 n1분의 시그마 1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2제곱분의 x1바 마이너스 x2바 x1바 뮤1 마이너스 뮤2바 이렇게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수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를 다 좌변, 우변, 얘네 다 좌변, 우변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린 뮤1 뮤2를 추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두 모평균의 차이를 추정하는 거니까 그것을 가운데 두고 나머지 양옆에 두면 되겠죠. 그래서 해본 겁니다. 뮤1 뮤2를 두고 나머지 양옆에 둔다면 이걸 제가 굳이 손으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모집단 하나인 경우와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유사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실험 조건과 실험 단위, 개념적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평균 차이를 구간 추정할 때는 자주 수집에 있어서 실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뮤1과 뮤2의 두 분포에서 서로 독립인 확률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실험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을 했을 때 오차가 발생했을 텐데 그 오차까지도 우리 실험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분산에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그런 실험 단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 연구에서 예를 들면 의약품 연구에서의 실험 단위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의약품 자체 될 수도 있고요. 농사 시험에서는 토지 구획, 화학 실험에서는 원료량,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것이냐, 실험 단위를 이런 것들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paired t-test 대응 관측, 대응 비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과 서로 독립해서 비교할 것인지 대응 평균을 비교할 것인지를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그건 제가 대응 평균 이야기할 때 언급하겠습니다. 여기는 더 설명 안 할게요. 이게 더 많이 알면 헷갈리기 때문에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과 B형 엔진 간의 연비를 비교하는 실험이 수행되었다. 사용된 휘발유와 기타 실험 조건은 동일한 상태로 주행 시험을 한 A형 엔진에 대해서 50회, B형 엔진에 대해 75회 수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N1은 50, N2는 75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시험 볼 때요. 평균 연비 쉽잖아요. X1바 XA라고 써도 되고요. 36, X2바 42 이렇게 했네요.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한답니다. 즉 뮤2 마이너스 뮤1을 추정하는 거네요. 그쵸? 뭐 A, B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96% 신뢰 구간. 96% 신뢰 구간입니다. 95, 1.96 아니네요. A형, B형의 모표준 편차 시그마 1은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제 동일하게 기계적이죠. 그죠? 우리 뮤2 마이너스 뮤1 하는데 x1바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x2바 마이너스 x1바 또 xb바 마이너스 xa바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로부터 구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평균 차이 아니에요? 이 평균 차이 얼마입니까? 42와 36 차이 6입니다. 그죠? n1, n2 n2분의 뭐 상관없죠? 75분의 88, 64 플러스 50분의 36 요거 보는 겁니다. 똑같죠? 요 Z값만 찾아봐주면 되는 거예요. 자, 96% 신뢰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자, 요게 96%라는 거죠. 끝에 있는 여기 몇 프로여야 될까요? 2%여야 할 겁니다. 이걸 갖는 값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본다면 한번 혹시 통계 원을 잘 안 들었던 학생을 위해서 본다면 자, 요 정규 분포표 보이시죠? 저기서 우리 볼게요. 0.98을 값을 갖는 거를 최대한 찾아봅니다. 0.98, 98, 98. 98% 갖는 점이니까요. 0.2.05. 사실 05와 06 사이네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2.05와 06 사이에요. 0.98 근처잖아요. 그쵸? 가서 읽어보면 2.05와 06 사이인데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근사치로 2.05라고 우리 교재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5를 대입을 하고 연산만 해주면 두 평균의 차이, 엔진 연비의 차이가 3.43에서 8.57 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긴 말이죠. B의 엔진이 A 엔진보다 연비가 높다 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가설 검정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B와 A 사이의 차이가 µB-µA, µ2-µ1이 3.4와 8.57 사이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B가 A보다 우수하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B가 A보다 우수하지 않다면 같은 경우가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라면 B가 A보다 항상 우수하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차이가 3.43에서 8.5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B가 이거 A보다 어떻게 3.43에서 8.57보다 크다예요. 크다. 만약 여기에 마이너스 3에서 10이다. 이 안에 뭐가 포함돼요? 0이 포함되기 때문에 0이 포함된다면 µ2와 µ1이 0이라는 얘기는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더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라면. 근데 이렇게 모두 플러스라고 한다면, 모두 양수라고 한다면 이것은 B가 A보다 우수한 겁니다. 반대로 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크 마이너스 0.5보다 크다. 이건 2가 1보다 항상 작죠. 항상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가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0.5보다 작다. 이건 되게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3과 10이라면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작다 볼 수 없는 거죠. 크다 작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로만 좀 국한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문제로만 얘는 µB-µA가 3.4와 8.57 사이이기 때문에 3.43에서 8.57 항상 크죠. 항상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고 결론 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가면 여기 가설 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설 검정 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추정의 결과를 보더라도 우린 가설 검정처럼 해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모평균 차이의 추정 기본적인 내용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판서하면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제가 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일단 우리가 표본을 모 집단에서 샘플링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다. 스몰 샘플이 있고 라지 샘플이 있는데 요 뮤를 추정함에 있어서 x바와 s제곱을 갖고 추정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이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t분포를 써야 돼요. 그때 전제 조건은 모 집단이 정규분포라는 정규성을 띈다는, 정규성과 정규분포가 조금 다른데 완전한 분포는 아니더라도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양옆이 대칭이라면 정규성을 띈다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다 언제? 스몰 샘플 30보다 작겠죠. 물론 딱 이렇게 끊어 말하기 힘들겠습니다만, 그런데 모집단이 어떤 폼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x바와 s제곱을 쓰고 싶어요. 그럼 라지 샘플일 때는 뭘 쓴다? 제통포를 쓰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가 나온 순간 이해가 되시죠? 모집단의 분포는 상관이 있어 없어요? 모집단 분포는 상관없다.
이게 어찌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을 구분할 때 지금 단일 모집단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모집단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주, 2주차 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설명드렸고, 방금 전에 요 두 모집단에 대한 추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 두 모집단에 대한 추정이라는 것은 각각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추정한다? 두 모집단 간의 차이를 추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활용되는 것이 당연히 평균은 x1바 x-2 바가 되겠고, 그죠? 자, 이때 역시 n1분의 시그마 1 제곱, n2분의 시그마 2 제곱. 각각의 모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기분 모분산. 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예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학습을 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모집단의 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 거 잠깐 예고편 말씀드리면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이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이 모르는 경우도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경우와 동일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그죠? 모르는 경우 요렇게. 요것에 대해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비율 분산에 대해서도 하나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강의실에서 직접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요. 우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강의가 진행돼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부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부호에 대한 약속과 개념만 지금 1, 2주차에 잘 알아두시면 뭐 손으로 연산하고 계산기 두드리기는 건 나중에 시험 때 가서 연습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 컨셉이 흔들려 버리면 말이죠. 3주, 4주, 5주 갈수록 여러분들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제발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자꾸자꾸 제가 이렇게 판서에 되었던 것을 써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강좌 Q&A 통해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